저희는 영화관 주차장에 안녕. 뭐 하시는 거예요? 잘하신다. 해주세요, 계속.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영화관 주차장에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삼백입니다. 저는 또 진행을 맡은 원의 독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컨셉이 사실 합의된 게 아니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컨셉으로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 피로감을 너무 느끼시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네, 저부터도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빨리셨어요? 네. 그렇다면 성공했네요. 오늘은 또 김삼백님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명을 김삼백님 쪽으로 이렇게 좀 쳐봤어요. 아, 감사해요. 네. 좀 더 저쪽으로 해볼게요. 네. 마음에 드세요? 지금 네. 벌써 제가 엄청 쉐딩이 돼가지고 얼굴이 깎여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제가 좋아요. 조금 그래도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식집사가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식집사요? 네. 식집사 뭘 것 같아? 먹는 걸 하는 건가? 너가 요리해요? 아니고요. 네. 식물집사라는 뜻이에요. 식물집사. 음, 뭐 키우시는데요? 뭘? 제가 최근에 에렉타 고사리랑 잔지바리카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구해요? 잔지바리카는 아프리카 식물이거든요. 아, 그런 네네. 아프리카 식물을 모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네. 무계획 상점이라고 파주에 있거든요. 오. 진짜 귀여운 거 많아요. 근데 오. 거기서 하나 데리고 오고 또 하나는 조인폴리아라는 데에서 데려왔어요. 너무 잘 됐네요. 진짜 관심 없는 말투로. 그래서 제가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냐면은 네. 눈을 떠요. 네. 눈을 떠서 애들을 햇빛에 내놔. 내 방에 햇빛이 안 들거든, 잘.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얘 키우는 애기들만큼은 애기들만큼 해를 봐야 되니까 네. 걔네들에게 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애들 빨리 해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애들 이렇게 끼고 가서 이제 고사리는 좀 습기진 걸 좋아해서 이렇게 물 한번 칙칙칙 뿌려주고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바빠요? 바빠요. 그래요? 할 게 많아요? 네, 그럼요. 근데 사실상 음. 저도 조정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식물을 거실에 그냥 냅두면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내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 네. 주도권을 잡고 싶다 이 단계에서 그쵸. 아무래도 제가 집사니까. 집사니까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집사 포지션을 잃게 되니까. 네네네. 아, 제가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식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요즘 승원이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저는 진짜 바빠요. 엄청 바빠요. 지금 통장이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되게 재밌어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본 게 저는 또 처음이라서 주변에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중에 차차 알려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최근 근황이라고 할 만한 게 또 딱히 없긴 하네요. 너무 우울한가? 지금 너무 우울한가요? 근데 아니요? 머리를 잘랐고요, 일단. 몰랐어요? 네. 머리를 잘랐어요. 평소에 맨날 이렇게 세우고 다니셔가지고 오늘 약간 차분해졌나 했어. 세우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세워졌죠, 네. 머리들이 이제. 맞아요. 별로 진짜 관심이 없는 거. 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정말 큰 사건이네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날짜가 맞아. 나왔잖아요. 6월 3일.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들이를 어디로 갈지 그걸 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휴가를 내면은 그 뒤에 현충일까지 해가지고 아, 그래? 연휴로 쓸 수 있고 현충일이 6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휴가를 한 이틀, 3일만 쓰면 약간 길게 또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그때 뭔가 제주도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 즐거운 고민. 근데 돈은 없어서 일단 어떻게 할지 계획만 세워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진짜 기운 없어 보였어. 네, 좀 오늘 좀 기운이 없네요. 저희가 밥을 먹은 직후라 더 그럴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그 영화를 보고 음.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대신 밥을 먹으면서 영화 얘기는 일절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가 진짜 침묵의 식사를 했죠. 그렇죠. 고개 쳐먹고 밥만 먹었죠. 네, 그래서 뭐 영화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조용히 해라. 우리 분량 조절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닥쳐. Anyway, 저희가 오늘 어떤 영화를 봤죠? 저희 오늘 Big Fish. Big Fish. Big Fish. Big Butt 아니고 Big Fish. Big Fish를 봤습니다. 이거는 누가 고른 영화죠? 제가 골랐습니다. 네. Big Fish라는 영화를 오늘 에무 시네마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 지금 이 포스터가 지금 뭔가 처음 이상하죠? 봤는데 AI로 그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여기 밑에 난 이 라인이 약간 거슬려. 아, 뭔가 잘못된 걸까? 좀 묘합니다. 밑에가 이상 줄이 가 이게 있어요. 줄이가 있어. 색이 네, 달라요. 편집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잘못 있어요. 뽑으신 것처럼. 네. 팀 팀 버튼. 버튼 감독의 Big Fish 보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였죠? 되게 감성적인 영화였어요. 그쵸? 영화의 이제 주된 어떤 그 관계는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였던 것 같아. 맞아. 뭔가 줄거리 얘기를 좀 먼저 조금 해볼까요? 좋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bedtime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듣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죠.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막 이래. 아빠가 잠이 들려고 하는 이 꼬마의 아들에게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처음에 도입부가 시작이 되는데 아들이 점점 자라고 아빠는 어김없이 옆에서 계속 자기의 같은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막 하고 있고. 그게 그 얘기였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물고기를 잡는 얘기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젊었을 때의 무용담을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용담이 물고기를 잡는 거였잖아. 아,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였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자기 결혼 반지를 낚싯줄에 묶어가지고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못 잡던 그 고기가 갑자기 행 해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헝 물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헝 하고 물고 가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는 결혼의 징표인 거야. 그치. 자기의 사랑과 그거의 징표여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반지를 내놓아라.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생일 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거든. 어쨌든 어떤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무용담을 아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빠가 계속 옆에서 막 그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아들이 막 조그만 애였을 때부터 막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아빠는 어김없이 옆에서 그 맞아. 무용담을 펼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아빠가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느낌이 드는 맞아. 거지. 그것도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맞아.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빠를 뭐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아빠를 존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피도 마르고 이러면서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고 아들이 뭔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아빠가 막 건배사로 되게 장황하게 본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좀 화가 난 내가 주인공인데. 맞아. 그런 상황도 이렇게 펼쳐지면서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좀 잃은 상태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뭔가 두 시점이 교차가 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한 시점은 아빠가 이제 나이가 다 들었고 아들이 나이가 장성해서 아빠가 이제 아프셔서 약간 죽음을 앞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한 시점은 그 아빠가 젊었을 때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갖게 되었는지에
내용이 교차되면서 막 진행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장성한 시기 있잖아. 아빠가 이제 이미 나이가 다 들어버린 시기는 맞아요. 좀 현실적이야. 좀 칙칙한 느낌이고. 칙칙한 느낌도 있고 좀 현실적인데 아빠의 젊었을 적은 약간 다 환상적인 스토리야. 알록달록하고. 알락달락하고 막 갑자기 꽃이 와 이만큼 만개하고 맞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 두 시점이 교차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일단 아들이 아빠랑 크게 다투잖아요. 항상 다퉈. 아빠가 막 그런 식으로 무용담을 막 펼치는 게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빠한테 뭐 잔소리를 막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빠랑 대화를 3년 동안 안 했다 그랬어. 맞아. 안 했다 했지. 아들은 또 해외에 파리에 있는 어떤 기자. 신문사,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 거지.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맞아.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고향 동네로 오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 말을 좀 들어줄 마음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무용담 같은 것들을 잠자코 들어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 그렇나? 아들 부부가 그 아버지를 보러 가. 거기서 이제 며느리라고 해야 될까? 며느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 되게 호의적이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청년 시절의 그 얘기들은 다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거에서 기반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약간 뭔가 어린 시절 아들이 들었던 그 시점에서 그 얘기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로 다시 그 교차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어. 어쨌든 더 이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됐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아들이 오게 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현실 세계의 이야기랑 아버지의 무용담이 이렇게 병렬로 쭉 가게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하는 얘기들이 되게 다 허무맹랑해, 그지? 허무맹랑해. 뭐 예를 들면은 아기 때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젠지를 알게 됐었는데 그게 뭐 자기 마을에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녀가 한쪽 눈이 없다. 근데 이 한쪽 눈에 유리 눈을 보면은 자기 죽을 날을 알게 된다 했나? 그렇게 전설이 돌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꼬맹이 셋이 그 아빠 포함 해가지고 그 마녀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걸린 거야. 마녀를 보고 오는 사람으로. 애들이 야, 니 쫄보지? 너가 어떻게 보러 갈 수 있겠어? 너같이 쫄보가 막 이러면서 아빠를 되게 도발해. 근데 그 아빠 입장에서는 용감한 소년인 거야. 그래서 용감한 소년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마녀를 마주하지. 그래서 똑똑똑 해가지고 마녀가 이렇게 나와. 헬레나 보낸 카톡. 헬레나 보낸 카톡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무슨 일로 왔냐 이랬나? 되게 이성적으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쟤들이 보고 싶대요. 그냥 이래. 진짜 직설적으로. 진짜 직설적으로. 너무 솔직하게. 쟤들이 보고 싶다는데요?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담백하게. 너무 정직하게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그래서 마녀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앞에 가서 애들을 딱 만나. 애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해. 이제 여기 눈을 딱 들어가지고 죽게 보여주지. 그래서 걔네 둘 다 자기의 죽을 날을 보게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빠가 자기의 죽을 날을 보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오히려 죽을 날을 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 애기가. 오히려 죽을 날을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 전까지는 뭘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정말 명언. 라는 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배포가 큰 삶을 살게 되죠. 그 아빠가. 맞아. 모든 위험한 일을 다 도맡아 하고. 맞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맞아. 내가 무슨 진짜 발칙한 일을 벌여도 그걸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정말 많은 도전을 하지. 뭐 미식축구 대회에서도 막 이기고 농구에서도 막 엄청나게 크게 활약하고
불난 집에 강아지 구출하러 들어갔다 나오고. 마을에 이제 거인이 나타나는데 그 거인이 막 동물들을 막 잡아먹어. 배고파서. 거인을 다들 무서워해. 근데 청년이 된 그 아버지가 내가 가서 설득해볼게. 가가지고 가서 그 거인을 맞닥뜨리는데 맞아. 막 거인 앞에서 날 먹어. 맞아. 날 먹어. 나 재물이야. 나 재물이야. 맛있게 먹어. 나 먹으면 돼. 이러는데 근데 그 거인 내가 널 어떻게 먹니? 알고 보니 거인은 인간이었던 거야. 그냥 큰 사람인 거야. 많이. 아무튼 거인을 설득해서 도시로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그 거인과 함께 떠나지. 그 작은 마을, 원래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떠나서 더 큰 도시로 가기로 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 그러다가 유령 마을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 거인이랑 어떻게 하다가 무슨 서커스 공연을 봐요. 맞아. 서커스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서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난 거야. 진짜 딱 보는 순간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서커스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막 그 여자를 못 잡았어. 붙잡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그 서커스의 단장한테 막 하소연을 막 하는데 걔 내가 친한 사람 딸이다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름 이완 맥그리거라고 하자. 그 이완 맥그리거가 그럼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서커스 단장이 싫은데 그래서 이완 맥그리거가 알려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애걸복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커스단에서 3년 동안 일을 해라. 한 달에 하나씩 알려주겠다. 이러나? 그러면 서커스단에서 일을 무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힌트를 주십시오. 하고 맞아. 이완 맥그리거가 제안을 하고 서커스 단장이 일자리를 주고 아무튼 일을 하죠. 그렇게 3년을 일하죠. 맞아. 3년 동안 그 정보만 가지기 위해서. 그 3년을 일하고 그녀를 찾으러 가지. 3년에 걸친 끝에 그 단장이 정보를 줘서 어디 사는 누군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 그 여자가 그 다포디를 좋아한다 했어. 황색 다포디를.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갑자기 대뜸 청혼.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 웃겼어.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또 이완 맥그리거가 잘생겼으니까 여자가 그렇게 막 엄청 어머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자는 약혼을 한 상태였죠. 맞아. 그것도 자기 고향 친구랑. 맞아. 같이 죽은 날이 언젠지 본 그 친구랑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약혼을 한 상태였어. 근데 이제 이완 맥그리거는 자기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으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포디를 막 엄청 깔아놔. 마을에. 무슨 제주도 유채밥 마냥 여자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차 이렇게 밖에 봤는데 이완 맥그리거 주변에 다포디 부와 이렇게 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정말? 난 처음 봤었어.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원래 그게 막 포스터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분이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또 내려가. 내려가서 뭐 이러면 안 된다 했나? 이러면 안 돼.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약혼했단 말이야. 난 약혼한 사람이야 이러는데 이제 갑자기 약혼남 등장. 빰빠밤 이렇게 등장해. 저 끝에서 누구 이러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등장을 이완 맥그리거 씨. 야, 나 얘랑 내가 약혼했다고. 내 낙혼이야 이러는데 이제 뒤질래 이러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해. 그 여자분이 이완 맥그리거 보고 제발 싸우지만 말아달라. 제발 싸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맞아. 그 약혼남이 오자마자 그냥 이완 맥그리거를 패버려요. 맞아. 그래서 이완 맥그리거는 자기가 이 여자분한테 싸우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지. 맞기만 해. 맞아. 네. 뒤지게 맞아. 졸라 맞아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 와중에 그 약혼녀가 약혼남한테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랑 결혼 못 하겠어. 얘기를 하니까 약혼남은 버려진 거지. 이완 맥그리거는 얼굴 퉁퉁 부은 와중에 미소를 행복하게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그 약혼남 혹시 오피스 보셨어요? 봤죠. 팸 남자친구잖아요. 근데 약간 여기 비슷하지 않아? 팸의 약혼남이었는데 짐이 와가지고 뺏어버리잖아. 근데 그 역할 똑같은 역할로 비슷한 나왔어. 역할이야. 그래서 오피스
가 생각나면서 너무 웃었어요. 맞아. 그 배우 개그였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잖아요. 결혼에 골인을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약혼남이었던 남자는 원래 그 자기가 죽을 날이 젊었을 때였어. 똥 싸면서 죽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똥 싸면서 죽어버려요. 화병 나가지고 그 약혼녀를 뺏기고 안 그래도 심장도 안 좋은 체질이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복치처럼 죽어버렸어. 똥 플레이보이 보다가. 맞아. 그러고 이제 그 둘은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이제 이완 맥그리거가 군대를 가지. 군대에 끌려가고 이완 맥그리거가 뭐 어떻게 하다가 탈출하고 맞아, 탈출해. 근데 이런 어떤 그 스토리에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미녀인 동양계 샴쌍둥이가 나오거든. 막 둘이 막 이렇게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그 두 사람 이랑 같이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고 맞아. 아무튼 이런 아빠의 무용담이 막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막 키가 5m인 거인도 나오고 막 그런 샴쌍둥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막 작가도 나오고 맞아요. 시인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은행 터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용담이 막 엄청 펼쳐져. 그러다가 아들이 아빠의 그 물건을 정리를 하다가 무슨 서류 하나를 발견을 하죠. 집 서류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빠 소유로 이런 집이 있네? 하고 이 집 주소를 가봐. 거기 갔는데 그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나오죠. 맞아. 나 그거 약간 이해 안 됐어. 근데. 그러니까 배우가 같은데 다른 역할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 집을 딱 들어가서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나와서 헬레나 보넴 카터를 얘기를 해.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헬레나 보넴 카터가 너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헬레나 보넴 카터가 본 과거를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헬레나 보넴 카터가 얘기하는 그 아빠의 젊었던 시절 무용담. 맞아. 이 또 나와. 막 어떤 한 마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그 헬레나 보넴 카터가 사는 그 집도 그 아빠가 다시 다 살려준 거고 집이 맨 처음에 이렇게 기울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 큰 거인이 와가지고 집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똑바로 세워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용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한 통 받지. 아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맞아. 그 아내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그래서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 하죠. 아빠가 이제 진짜 죽을 때가 가까워져. 근데 이제 엄마랑 아내는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하고 아들이 이제 아빠의 곁을 지키겠다고 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병상에 계시다가 살짝 정신이 드셨어. 그래서 아들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말해달라 그래.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그건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빠가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상에서도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맞아. 혼자 본 것만 나오지 어떤 맞아.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계속 얘기해달라고 해. 자기 죽는 모습이 어떤지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기 아빠가 무용담을 늘어났던 것처럼 자기 아빠의 죽는 그 모습을 각색해서 말을 해. 맞아. 그러니까 뭔가 환상적인 스토리로. 어머, 벌레가 있다. 응? 차 쓰레기망장이 나서 이렇게 벌레도 있고 그러네. 어쨌든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빠가 어떻게 죽는지를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 아빠가 죽는 그 모습이 어떻냐면은 이제 갑자기 아빠가 지금 막 진짜 죽기 직전이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실 정도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막 이렇게 일어나. 갑자기 이렇게 자기 산소호흡기를 혼자 떼고 막 자기 업어가지고 빨리 차로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어디 휠체어인가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 자기 주치의 뭐 다 맞거든, 가로막거든, 간호사 이런데 그걸 막 뚫고 가가지고 어떻게 차에 타. 맞아. 아빠 이렇게 안아 아들이. 맞아. 그때. 근데 아빠가 엄청 가볍다 그래. 맞아, 아빠가 맞아.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아들이 강으로 운전을 해요. 그 강이 그 아빠가 어렸을 적에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강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강으로 가. 호숫가로 가는데
호숫가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과거에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 맞아. 마치 파티같이. 파티처럼. 연회처럼. 뭐 당연히 아내, 며느리 다 있고 뭐 그때 서커스장이랑 그 거인도 있고 샴쌍둥이인 사람도 있고 그 유령마을에 있었던 사람, 자기랑 같이 은행 털었던 작가 다 있어. 어쨌든 다들... 아빠가 무용담을 풀었을 때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야. 마치 캐릭터 쇼처럼. 맞아. 그래서 다 거기 서서 웃으면서 아빠를 환영해주지. 아빠를 환영해주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들이 아빠를 안고 강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강으로 가서 아빠를 이제 강에 내려놓으면은 아빠가 커다란 물고기로 변해. 아, 맞아.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 장례식이 열려요. 네, 맞아요. 진짜 아버지 장례식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지인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인들이 진짜 엄청 큰 분, 진짜로 있었고, 그 서커스 사장님 진짜로 있었고, 단지 그 샴쌍둥이 그분은 그냥 진짜 쌍둥이셨고, 맞아. 샴쌍둥이가 아니야. 완벽한 허구는 아니었던 거야. 아,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아빠가 조금 더 살을 많이 붙여서 재밌게 만든 이야기들이었던 그렇지. 거지. 그냥 아빠의 관점에서 좀 더 아빠는 진짜 타고난 그 어떤 스토리텔러였던 거지. 아빠는 정말 재미주의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빠의 주치의가 있거든요. 아빠의 주치의와 그 아들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 아들이 아마 아빠의 그런 허풍적인 얘기에 대한 불만이 얘기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주치의가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진짜 현실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줘. 그냥 엄마가 배가 아팠고 병원에 와서 너는 건강하게 잘 나왔어.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전혀 재미가 없잖아. 만약에 나는 그 물고기가 나왔다는 얘기랑 너가 이렇게 그냥 잘 태어났다는 얘기랑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 물고기 얘기를 택하겠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삶을 뭔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실적으로만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해졌고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정량화할 수 없다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아빠는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기억하고 또 극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되게 풍요롭게 삶을 기억하고 돌아가셨다는 관점에서 아버지의 그 역량이 되게 부러웠던 영화였어요. 되게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의 인생 자체는 진짜 풍요롭고 행복했겠다. 그리고 사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 만약에 내 인생 중 한 사건을 그렇게 얘기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갓댄스시 먹은 거를 얘기해볼까? 그래서 막 오늘 커다란 장어가 목을 조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풀어가지고 손질 쫙 해가지고 간장 발라가지고 구운 다음에 본때를 보여줬다. 어쩐지 퍼덕퍼덕 소리 들리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 맞아. 결국 인생 얘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질 것 같아. 나는. 연금술사 알아요? 책? 강철의 연금술사. 알죠. 그 연금술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연금술사가 어떤 스토리가 다 진행이 되는데 그게 결국 다 하나하나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심장한 말들이거든요. 어떤 시점에 어떤 나이대에 읽느냐에 따라서 너무 해석이 달라지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아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보는 게. 이게 또 아들의 입장과 아빠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들이었을 때의 입장이랑 아빠였을 때 입장이 또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입을 좀 했던 게 아들 나이대랑
내 나이대랑 좀 비슷한 거지. 아, 극 중에서. 어. 그래서 나랑 우리 아빠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 어. 나도 옛날에 아빠랑 대화를 그렇게 1년 동안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고등학교 시절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아빠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어. 이 극 안에서 아빠랑 아들이 삶을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르잖아. 아빠는 좀 약간 낭만적으로 어. 자기가 겪는 것들을 기억하고 싶고 표현하는 사람인 반면에 어. 아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어.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맞아.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데 지금 보면서 꼭 진지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아빠 너무 잘 살아왔잖아. 맞아. 너무 잘 살아왔고 너무 모험꾼이었고 어. 정말 동화같이 살다가 어머니랑 러브스토리도 너무 절절하고. 맞아. 저렇게 살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맞아. 뭐 저 조금 더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척 얘기를 좀 해본다. 네,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로 얘기를 해본다면 정량화할 수 없는 삶의 다채로움에 대한 찬양을. 진짜 마음에 안 와닿네요. 근데 엄청 되게 뭉클했어요. 그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는 느낌이었어. 거기서도 가족의 어떤 관계가 나오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떠오르는 느낌.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과 어떤 아버지의 무용담이 병렬 구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현실 부분이 너무 칙칙한 거야. 그리고 그 무용담 부분은 엄청 알록달록하고 다채롭게 나오는데 뭔가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겪게 되는 내 삶이 되게 칙칙한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 나 나오자마자 바로 미팅콜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칙칙한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전화하고 운전하고 막 뭐 미팅하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되게 내가 과거에 꿈꿨던 모습들인 거야. 저렇게 나도 운전하면서 커피 이렇게 들고 마시면서 현대인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되게 꿈꿨었거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나는 되게 회색 빛깔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되게 반성하게 됐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 되게 멀리서 보면 찬란한 어떤 청춘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영화 보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 그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팀버튼 사단의 배우들. 그 약간 작은 분들. 그 움파룸파 움파룸파족 배우로 나왔던 그분이 소인증 걸린 그 서커스 단원으로 나왔고 헬레나 보넴 카터도 나왔고 뭔가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동화 같고 맞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팀버튼 감독다웠다. 팀버튼스러웠다. 우리 어떻게 보면 팀버튼 영화를 보면서 자랐어. 어렸을 때 팀버튼 감독의 전시도 봤었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보고 싶어요. 팀버튼 감독의 다른 영화가 또 보고 싶어졌어. 보고. 나는 이상한 나라의 릴리스를 보고 싶어졌어요. 그거 안 봤거든요, 사실. 저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이상한 네. 나라의 릴리스. 어쨌든 진짜 팀버튼 감독의 상상력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요. 와, 마리온 코티야르가 너무 예쁘게 너무 예뻐. 이거 되게 가족들이랑 보기도 좋은 영화고 맞아. 내가 봤을 때 연인이랑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요. 눈물 찔끔 흘렸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데 환송을 해주는 느낌이잖아. 안녕, 잘 있어, 나 갈게 맞아, 이러면서 맞아. 가잖아요. 그 장면이 제가 꿈꿔오는 장례식이랑 되게 닮았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삶을 뭔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고생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장례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라서 제 죽음을 좀 미리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달까요? 저는 만약에 장례식을 하면은 네. 내 장례식장이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뭔가 음악 틀어놓고 다들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추쿠추쿠 차카차카 추쿠추쿠 차카차카 하면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저를 재밌게 즐겁게 추억하다가 다들 재밌게 놀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푸른 바다보다 더 푸른 바다 같은 별이 빛나는 밤. 그런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겠어요. 셀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럼 지금 만든다면 어떤 노래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셀리스트에 Fix You Fix You 들어가야지. 그리고 아모르 파티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헤일로 헤일로 들어가야지. 작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장례식에 관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어떤 노래인데요? 올해 말에 제가 발매할 거거든요. 네. 그때 들어주세요.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예고편을 내놓으시네요. 네. 제 장례식 곡은 차차 생각해볼게요. 네, 딱 한 곡만 고른다면? 저는 바밍 타이거의 부리부리를 틀겠습니다. 아, 뿌리뿌리. 그럼 이제 내가 들어오는데 이제 부리부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저 할머니 좀 놀았나 보다 이러면서 가족들 다 쪽팔려 할 수도 좀 하려 있어. 할 수도 있고. 할머니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할머니 저기서 춤추고 계신다 이렇게. 좋네요.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 저는 네. 총점 10 다포딜에 7 빅피쉬 드리겠습니다. 저는 7 빅피쉬 총점에 10 다포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팀버튼의 빅피쉬 너무 좋은 영화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잔잔하고 또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니까요. 빅피쉬 보세요. 오세요. 지금까지 영화관 주차장에서 임승원 김삼백이었습니다. 이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저녁으로 물고기를 먹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연어를 막 먹었잖아요. 생각도 못했다. 그거 약간 좀 참치 담긴 했던 것 같아. 약간 메기랑 참치 섞은 느낌? 참치는 안 먹었어. 메기도 안 먹었고. 짜잔.